합시다. 예, 자, 오늘 3, 4월 한문학사반 시작이죠. 근데 이 강의가 어제 기출문제반도 그렇지만은 이 한문학사반도 1, 2월에 이어서 하는 거니까 뭐 새로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는 사실상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첫 시간이고 또 해서 잠깐 안내를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은 그 교재는 아시다시피 그 한국 한문학사 이런 이름으로 이론 정리하고 원문 강독을 이렇게 함께 실은 학원 교재입니다, 여러분. 그 이론 정리 부분은 교재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이론 정리 부분은 조동일 그 교수님의 그죠 한국 이렇게 문학 통사라는 아주 방대한 저술이죠. 근데 이게 사판이죠, 여러분. 3판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봤었는데 4판은 이제 활자도 키우고 또 한글 세대에 맞게끔 한문으로 된 것을 한글로 많이 바꾸는 우선은 활자가 많이 커졌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내용 중에서 그 한문학 부분만, 그죠? 이 한문학 부분만 제가 이렇게 발췌하여 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이렇게 정리한 게 아니고 이 책에서 한문학 부분만 뽑아가지고 정리해 놓은 게 우리가 이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이가훈 선생님의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문학사에 관련된 책이 있지만은 우리가 임용 준비하는 수험서로서 좀 적당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 이 책은 또 이렇게 그 정리하기가 좀 수월한 측면도 있고 해서 이걸 가지고 한 10수년 전에 그때 갑자기 여러분 한문학사가 아주 비중 있게 시험에 갑자기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몇 년간. 그래서 평소에 안 하던 한문학사 공부를 우리가 굉장히 비중 있게 한 적이 좀 몇 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보강 형식으로, 특강 형식으로 조금씩 했던 것을 모아서 이렇게 교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꾸준히 이제 나름대로 강의를 꾸준히 했었는데 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시험 이제 한문학사의 어떤 비중이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보시는 2014년부터 그죠? 2023년까지 10년간이죠. 딱 10년간의 한문학사 문제를 보면은 거의 여러분 이렇게 전무하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죠? 앞에 요쯤 부분에 전반부에 몇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뒷부분에는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별도의 강의를 만들어서 공부하려는 이유는 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사적 감각이 없이는 사적 이렇게 배경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어떤 감각이란 말을 제가 가능한 피하고 싶은데 그죠? 지식이라든지 아무튼 이런 감각이 없이는 여러분 공부가 향상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시험이 안 나온다고 공부를 안 한다. 이게 옳은 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흐름을 좀 알고 배경이 있을 때 우리가 성숙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또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나온다고 그것만 딱 본다고 해서, 공부가 이렇게 좀 향상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런 배경을 좀 우리가 숙지해서 우리의 이런, 문장을 보는 관점이나, 그죠? 이런 관점이나 안목, 내지는 이런 식견 이런 걸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결국에는 시험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요번에 이 강의도 이제 폐지하지 않고 제가 계속 끌고 가야 되겠다고 또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이론 부분은 우리가 대충만 좀 공부를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대충이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기본만 좀 깔고 가고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하는 거니까 한문학사 공부를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시험 준비를 하는 자리니까 그 발문의 형식에 맞는 자,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지고 이 문제를 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런 데에 대한 감각을 익혀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나오는 그 출제 경향은 지문 안에 거의 여러분 90% 이상이 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90% 있는 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찾고 이해를 잘하여 구조적으로 좀 문장을 분석해 가지고 답을 간명하게 빠르고 간명하게 찾아내는 그
요령이랄까, 거기에 대한 힘, 이것을 우리가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우리가 잊지 않고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 뭐 한문학사반이라고 해서 별도로 뭐 다른 필요 없는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1, 2월 달에 또 마찬가지지만 뭐 요 3, 4월 달은 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이론적인 부분은 1, 2월 달에 대충 언급한 거를 바탕으로 하고 1, 2월 달에 다 보지 못한 뒷부분에 있는 문장이 있죠. 그러면서 뒤에 보면은 연습 문제가 몇 문제 있는데 막 그런 문제도 또 중심으로 풀어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어서 또 전혀 이야기를 아니할 수는 없고 해서 간단하게만 그 이야기를 하고 갈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재 6쪽에 보시면, 그죠? 교재 6쪽에 보시면은 그 한국 문학사의 시대 구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다른 그 뭐 이래 한문학사를 보면은 그 부분적인 그 설명은 있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아우르는 이 체계적인 이 흐름을 제시해주는 그런 책은 제가 뭐 별로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좋은 책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죠? 근데 아무튼 이 통사는 그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일별할 수 있는 그런 사적인 체계를 제시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 사학킹 속에 있는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고 가도록 합시다, 그죠? 자, 우선 이번에 이제 이 고대문학, 그죠? 고대문학과, 다음에 크게 이제 중세죠, 그죠? 중세인데, 중세는 이렇게 전기하고 후기로 나누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근대문학,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흐름만 잠깐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대, 그죠? 자, 우리가 뭐 고대 전에는 이렇게 원시 시대 이래 보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문학사를 공부하는데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 고대는 이제 아직 중국 중심의 문화권에 합류되기 전에,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 합류되기 전에, 그죠? 우리의 이렇게 자기 중심주의적인, 거죠.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건 나중에 보겠지만 이렇게 한의 시대라고 보겠습니다. 그죠? 이건 이제 우리가 국풍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되고 있죠, 그죠? 자, 이럴 때 이제 그 성업 국가로서, 그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가지고 있었고, 뭐 한자는 이때 이미, 그죠? 한자는 이미 해가 그 전래됐지만은 우리가 보편적인 그 공동체의 문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시대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중세가 되면서, 그죠? 이제 AD 100년 정도로 보는데 중세가 되면서 중국에서 건너온 이 한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공용 문자로 쓰게 됐죠, 그죠? 문자를 가지고 이제 남은 나라 글자를 가지고 우리가 공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어도 많이 쓰고 뭐 다른 불어나 도구도 이렇게 쓰지만은 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공적으로 쓰게 됐죠, 그죠?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중세라고 볼 수 있고, 이건 이제 중세적인 어떤 보편주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자 문화권에 들어오고, 그죠? 자, 이럴 때 이제 어떤 중국 중심에 우리가 사유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화이론적인 세계관, 그죠? 중국 중심으로 이제, 이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하고 저쪽에, 그죠? 암남, 베트남,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하나의 이제 문명권을 형성했죠, 그죠? 한자 문화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한문을 가지고 문자 생활이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게 이제 너무 길기 때문에 이제 크게 통사에서는 이렇게 전기하고, 그죠? 예, 전기하고 이렇게 후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다가 이제 한문이 이제 종언을 구하죠. 지금은 우리가 뭐 한자를 국에 조금씩 섞어서 쓰고 있지만은 한문을 가지고 뭐 문자 생활을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지금 또 뭐 취미로 한시를 짓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게 이제 공적인 어떤 뭐 창작 활동이 되고 학교에서 배우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게 이제 우리가 한문의 그 중국 중심의 어떤 저 세계관에서 완전히 탈피했다고 하는 게 이제 근대죠, 그죠? 이건 이제 1919년 이후에, 그죠? 다시 뭡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한글 중심의, 그죠? 민족을 하고 볼 수 있죠, 그죠? 이건 이제 우리가 공동을 하고 볼 수 있고, 그죠? 공동의 시대입니다. 그죠?
자, 이때도 우리가 어떤 민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말하고 춤과 노래 이런 걸 중심으로 우리의 나름대로 있었는데 이제 이게 한문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전기하고 후기는 또 어떻게 나누느냐. 그죠? 이건 이제 이런 문화를 수용했다고 보고 이 후기는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기와 독자화했던 그런 시대로 이제 나누죠. 그죠? 그래서 전기도 이제 제1기와 그죠? 이렇게 제2기로 나누고 후기도 뭡니까? 제1기와 이렇게 제2기로 나눠서 우리가 한 2000년 가까이 되는 이 한문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문자 생활했던 시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발해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남북국 시대라 이래 부르는 거죠. 자, 통일신라 이후에 이제 고려로 이제 그대로 계승되죠. 그죠? 이건 이제 우리가 고려 전기 이렇게 볼 수 있고, 그죠? 자, 고려 전기 이후에 다시 이제 뭡니까? 무신난 이후에 몽고 침입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중국 중심의 이런 문명을 또 반성하게 되죠. 그죠? 물론 이때도 이제, 김부식하고 정지상이 대결해서 김부식의 승리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 완전히 합류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또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고려 후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려 전기하고 고려 후기는 많이 좀 차이가 났었죠. 그죠? 고려 후기에 이제 고려 말에 이제 그 신흥 사대부를 중심으로 조선 전기에 그죠? 이제 그 조선에 건국하면서 이제 또 한문학의 꽃이 피게 되는 데죠. 자, 이 이후에 이제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 이런 걸 거치면서 이제 조선 후기로 진행된 그죠? 이 전기 후기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칸이 너무 좁네.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근대로 가는데, 그래서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게 또 너무 길고, 요 조선 전기 이후에 조선 후기가 또 이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중세라고 보기에는 근대적인 사회가 많이 들어왔고, 근대라고 보기에는 아직 중세적인 잔재가 많이 남아있고, 이렇게 해서 이 중세에서, 그죠? 중세에서 이렇게 뭡니까? 근대로의 이행기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을 하나 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뭐 짧은 시기지만 시험은 여기서 또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자, 이것도 이제 제1기와 그죠? 이렇게 제2기로 나누는데 이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았고 제1기 정도까지만 우리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조선 후기죠. 그죠? 조선 후기인데 이제 이거는 그 양난에서부터 그죠? 임진왜란, 병자호란 하는 거죠. 1592년하고 1636년 이 점에서 그죠. 1860년대 정도 그죠. 격변의 시대죠. 그죠. 자, 이건 이제 1860년도 정도에서 이 1919년 3.1 운동까지 일어나는 이 시기인데 이거는 뭐 우리가 시험 문제는 거의 없고 여기서 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건 이제 다시 이제 우리말 그죠. 이 민족어 왔던 이 1919년 이후에 그죠. 자,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고. 자, 요거는 뭐 별로 길지는 않지만 요것도 그죠. 고대에서 뭡니까? 이렇게 중세로 이행돼 나가는 그죠. 요런 시기로 잠깐 설정해 놓고 있고 우리가 짧은 노래 몇 편으로 나오고 한역 시가들 있죠. 막 그런 거를 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기 부분과 요 후기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이 구체적인 이야기는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틀에서 우리가 문장이 나오면 이게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정도는 공부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고 제가 첫 시간에 한번 또 말씀드려 봅니다. 혹시 뭐 좀 더 보완적인 얘기가 더 필요하면 1월 달에 했던 첫째 시간에 제가 이 내용까지 넣어가지고 좀 말씀드렸던 게 아마 그 비공개가 아니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올라져 있을 겁니다. 그건 뭐 아무라도 이렇게 원하시면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뭐 보충해서 필요하신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고대 문학에서 고대에서 중세로 이행기 문학으로 가고 중세 전기는 1, 2기, 2기로 나누고 중세 후기도 1, 2기, 2기로 나눠지고 그죠? 그 다음에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에서 1, 2기가 조선 후기 나오고 2기가 1860년대 이후에 이렇게 나오고 근대는 1919년대 이후로 이렇게 나오고 이런 기본적인 틀은 우리가 가지고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각 시대별로 이 트렌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문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렇죠. 그죠? 고려전기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기종문학과, 그죠? 다음에 이렇게 사장 위주의 문학과. 그 다음에 이제 뭐 풍류, 그죠? 자, 이런 정도와 고려 후기에 다시 뭡니까? 어떤, 민족사를 이렇게 뭡니까? 이규보에서 이렇게 재인식하고, 그죠? 이제 성리학에 이제 이렇게 도입돼 들어오는 그 제도 문학의 경향과 조선전기의 이런 제도 문학의 이 나오는 성격, 그죠? 다 여러분 그 시대마다 그 차이가 좀 있죠, 그죠? 이건 이제 우리가 최초원 같은 인물에서 볼 수 있듯이, 그죠? 그 수용하기에 뭐 별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기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이 조선 후기 와서 이때는 이 뭡니까? 우리가 이 공동의 근위가 이제 무너지고 민족으로 이제 이행돼 나가면서 그 시대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나가는, 즉 이렇게 뭡니까? 중세에서 그죠? 이렇게 근대로 이행돼 나가는 그 특징을 우리가 잘 보자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그랬습니다. 그죠? 뭐 성정론에서 청기론, 그죠? 그 주자학적 입장에서 탈주자학적 경향으로 나아가는 것과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일단 생략하기로 하고, 그죠? 차후에 나오면은 또 말씀드리도록 합시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생략하고, 나머지는 막 복습하는 의미에서 제가 교재를 보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특히 여러분 그 8쪽에, 그죠? 8쪽에 다 일일이 또 했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갑니다. 그 8쪽 마지막에 신라 때 그죠? 서기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그 한문을 우리말 어순에 따라 쓰는 표기법을 내가 임신 서기석이라는 이런 비석에서 나왔던 문체를 검토해 보니까 한문의 문법에 맞는 그런 문장이 아니고 우리말 순서에 따라 가지고, 그죠? 자, 이건 이제 어떤 고대에서 중세로의 이행기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아직 한문이 정착이 안 됐고, 정착하려니까 뭐 한문으로 작문하는 실력이 좀 딸렸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냥 우리말 어순에다 끼워는, 우리가 영어가 잘 안 될 때는 우리말 어순에다가 뭡니까? 영어 단어만 끼워 넣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죠? 뭐 아이가 모닝에 뭐, 그죠? 뭐 커피를 드링크하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문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뭐라고 하냐, 서기체라는 이 세 글자가 답이 되는 그런 주관식 문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근 20년 가까운 그 세월이 흘렀지만, 그죠? 뭐 지금은 그런 문제는 잘 안 나오고 있죠, 그죠? 자, 이 경향이도 있지만 이제 이 중세에서 근대는 반대로, 그죠? 이 공동어의 이 규격이 우리 민족에 의해 가지고 이게 파괴되는 거죠. 문법이 파괴되고, 그죠? 막 한문에다가 우리말이 들어가가지고 우리말식 한문, 한자가 막 만들어지고, 그죠? 이건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갔던 거고, 중세에서, 고대에서 중세는, 그죠? 그, 우리 민족가 이제 뭡니까? 공동으로 이렇게 변화해 나가는, 교체돼 나가는 그 과정인데 제대로 정착이 안 되니까 이 우리 민족가 반영되는 경우가 반영됐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죠? 우리말 어순을 그대로 살렸으니까. 막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쪽에 가서, 그죠? 17쪽에 가서, 이제 이 한문학이 정착돼 나가는 이 과정에서는, 그죠? 과거제라는 게 이제 중요하게 이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죠? 지금도 우리가 수능에서 영어가 필수로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영어를 열심히 하고 누가 수학을 열심히 그렇게 공부하겠습니까, 그죠? 그 우리가 사회에서 얻은 자기가 어떤 좀 실제적인 자리를 우리가 점유하기 위해서는 영어와 수학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정말 사회에서 뭔가 시험을 통해서 행세하기는 어려운 세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한문을 가지고 인재를 뽑아버리니까 한문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죠? 뭐 그런 배경을 다 말씀드리는데 이거 다시 한번 봐주시고, 그죠? 다음에 이제 막
그 김부식하고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은 자, 교재 20쪽에 그죠? 20쪽에 고려전기의 기종문학의 결산에서 고려가 이제 뭡니까 그죠? 그 태조 왕건에서 광종의 그다음에 예종 때 그죠? 그다음에 뭐 인종 때죠 그죠? 인종 때 가고 예종하고 인종이 갑자기 헷갈리는 순서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인종이 먼저죠. 갑자기 헷갈리노.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왕으로 격하되고 그죠? 성종 빼고 예종 때 있고 예종이 먼저겠네 그죠?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 되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인종 때 이래가서 그죠? 이때가 이제 1145년이 되고 이때 이제 삼국 사기가 나오죠 그죠? 이 정지상하고 김부식의 대결에서 김부식의 승리로 끝나는데 이 정지상은 이제 이 뭡니까 고대적인 이 내용을 가지고 어찌 보면 미련을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고려를 다시 한번 위상을 높이려고 했던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김부식은 그죠 이 새롭게 받아들인 중국의 문명을 가지고 고려를 다시 한번 정립해보자 했던 입장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김부식의 승리로 끝나면서 우리나라가 이때부터 본격적인 그죠 이 중세에 이제 중국 문화에 합류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 상징적인 사건이 정지상과 김부식의 대결에서 김부식의 승리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저술이 이제 삼국 사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거겠습니다 그죠. 그 전에 이제 예종 때 이제 이렇게 풍류 기종문학의 어떤 양상으로서 풍류. 자, 이 광종 때 이제 과거제가 실시돼서 한문이 발달할 수 있는 토대가 그죠 갖춰지고 뭐 이런 입장이렇게. 자, 이때 이제 그 의종 때 와서 그죠 의종 때 와서 1170년에 이렇게 뭡니까 무신난이 일어나면서 고려 전기의 기종문학이 이제 파괴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 이제 몽고 침입 때 이제 왕으로 격화돼 가지고 하고 그 무신난 이후에 이제 고려 여기는 또 이제 우리 문화를 또 반성해야 되는 그죠. 그 중세 문화에 대한 어떤 반성이 일어나고 우리 것에 대한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기로 가면서 중국의 어떤 이 성리학적 그죠 사회와 그 문장에서는 이렇게 고문에 대한 감각 이런 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조선 전기에서 제도 문학으로 가고 이게 이제 뭡니까 그 훈구파와 이렇게 살인파로 이루어져서 그죠 조선 전기 이제 뭡니까 목릉 성세까지 선조 때가 이렇게 가는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거를 제가 너무 그 혼자만 이렇게 말하듯이 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길게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고 20쪽에 예종 시절의 풍류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1쪽에 그죠? 정지상과 김부식의 이제 대결에서 김부식의 승리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뭡니까 그죠? 그 조선 후기의 신채호 선생은 우리 천년의 역사에서 이 사건을 가장 슬프게 그렇게 봤죠,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민족의 어떤 뭡니까 그 고유성이랄까 이 바탕이 됐던 게 무너지고 중국으로 이제 합류되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라서 가장 최대 슬픈 사건이라고 이야기했던 게 우리가 또 상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 23쪽으로 이제 넘어갔어, 그죠? 23쪽에서 문장을 보는데 그것보다 28쪽부터 먼저 보고 좀 가겠습니다. 자, 28쪽에 그 시대 구분이 아니라 시대에 따른 그 문장이 몇 개 있는데 지난번에 봤던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위에 그 세 개까지만 보고 밑에는 이규보의 예종 창아집인데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면은 그죠? 한문학사 공부를 하고 안 하고가 이제 이런 데서 좀 차이가 나기를 제가 바랐는데 예종 창아집이라면 그죠? 예종이 이제 뭡니까? 고려 예종이죠, 그죠? 이럴 때 이제 뭡니까? 고려의 이 기종문학이 발달하면서
귀족들의 이제 풍류가 이어졌던, 그래서 임금도 호화가는 문학을 좋아하는 임금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군신 간에 주고받은 시문을 엮은 게 예종창아집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대한 발문을 이제 이규보가 짓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대충 글이 어떤 성격인지를 대충 알 수 있겠죠, 그죠? 뭐 사회 비판적인 그런 내용이라기보다, 농민을 위한 그런 애민시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기존문학의 풍류를 예찬하는 그런 정도의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문학사적인 감각이 있고 없고가 또 이런 데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그죠? 자, 위에 세 가지는 간단히 고려 시대까지 한문학을 개관하는 문장인데 잠깐만 읽고 가겠습니다, 그죠? 자, 위에 이 시기에 계곡집 서문에 보면 동인지 시문이죠. 우리나라의 시문은 계자당계 그랬죠. 이 계자가 이제 끝말, 그죠? 끝계자, 그죠? 당나라 말, 그죠? 열계자. 당나라 말로부터 열렸다, 이래 되죠, 그죠? 뭐 이건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로 열린 이 대표적인 거가 이제 최치원 같은 그런 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당나라 말, 그 수기 유학생들이 유학 갔을 때가 당나라 말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만당풍이 강했던, 그죠? 그래서 기시 처음에는 여욕이다 그랬습니다. 자, 욕자가 문의욕, 채색욕이래, 문의죠. 곱고 무늬가 있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곱고 무늬가 있을 뿐이다. 자, 이 말도 아까 우리가 뭡니까? 중세전기에 수용하기에 급급했던 그런 말을 또 우리가 나름대로 대변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저 뭐 어떤 사회 비판적이고 왜 우리가 문학이 해야 될 일이라든지 이에 대한 반성과 자각이 일어나기에는 너무 이런 식이고, 단지 그냥 아름다울 뿐이었다, 그죠? 중국에서 사륙변예문 이런 만당풍을 외워가지고 받아들이기에 수용하기에 힘들었던 그런 시기다, 힘겨웠던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성현의 문변인데, 나중에 우리가 문변을 읽을 계획인데, 문변을 읽을 때 이 부분은 대충 빼기로 하고 여기서 잠깐 한번 봅시다, 그죠? 자, 이 아조지사관지조, 우리 조선의 일을 가지고 관찰해 보면은 단기지세죠, 그죠? 당군하고 기자의 시대, 그죠? 당군하고 기자. 자, 이 기자가 그 주나라 건국이 BC 1170년입니까, 그죠? 1100년 정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벌써 뭡니까? 기자 조선에서 기자, 우리가 동네 이런 말을 쓰죠, 그죠? 자, 이게 공용문자. 자, 이건 이제 공적으로 쓰고, 기자가 이제 동쪽으로 왔다, 이거는 뭡니까? 한자가 이렇게 뭡니까? 전래된 것인데, 이거 가지고 한자가 전래되자마자 요즘같이 뭐 인터넷 시대도 아니고 전국에 퍼지는데 몇십 년, 몇백 년이 걸리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죠? 전래는 이미 이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공적으로 사용되기에는 아주 시기가 많이 필요하죠. 이게 이제 보통 AD 100년 정도로 보니까, 그죠? 이렇게만 보더라도 이게 1200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전래돼 가지고 우리가 전국에 퍼져 가지고 공적으로 사용하기에는 100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래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말에 음을 달아가지고 처음에 한자가 전래됐을 때 그 음을 독자적으로 붙은 게 이제 좀 특이하죠, 그죠? 그냥 왔는데 중국에서 쓰던 글자가 오면서 음까지 같이 왔을 텐데, 음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붙인 게 특이하죠. 그래서 한문이 우리 거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근거가 되겠는데, 그 음 붙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같이 공동으로 우리 발표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 게 아니고, 지역마다, 그죠? 지금 또 사투리가 심해가지고, 그 좀 먼 지역까지는 서로 사투리를 많이 쓰면 말을 알아듣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지금 또 그런데 그 옛날에 음다리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처음에 이렇게 한자가 들어와가지고 음을 이제 정립하는데, 그건 1500년이 걸리죠. 그건 200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조선 전기에, 그죠? 세종이 한글 창제하고 난 그 뒤에 동국, 그죠? 정운이라는 한자음을 바탕으로 음을 붙인 게 한글이 1443년에 나오죠. 5년 뒤 1448년에 여러분 동국정운이 완성됩니다. 그럼 이때 이제 한자 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립했다 그러면은 음 다는데 한 2000년 걸리죠, 여러분. 2000년 또 넘게 걸리죠. 자, 아무튼 단기지세, 그죠? 이제 우리가 요 기자 동네라는 요 표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죠? 당기지세에, 그죠? 홍황박약하여 무소고다 그랬죠. 홍황하고 넓고 소박하고 생략되고 막 너무나 간단해가지고 고찰할 바가 없다 이래 되죠. 이때 뭐 문헌이 있습니까? 뭐 작품이 남긴 게 있습니까? 그죠? 그냥 한자가 전래됐으리라고 이렇게 짐작하는 거죠. 그죠? 다음 이제 라게의 신라 말에, 그죠? 통일신라 말에 최고는 입당 등재했다 그래 돼 있죠. 그죠? 문명이 대저했다 그랬습니다. 크게 드러났다. 그죠? 나타날죠. 그죠? 자, 리어초에, 그죠? 자, 제가 말없이 혼자만 내몬치고 있는데, 이렇게 글을 구조적으로 우리가 읽을 때, 특히 시험장에서 읽을 때, 시대적으로 글이 전개된다든지, 아니면 주요한 어떤 개념어를 중심으로 설명해 나간다든지, 뭐 아니면 큰 어떤 그 상징적인 업무에서 대비가 된다든지 하면은, 그거를 단락의 개념과 아니면은 대립시키려는 그런 생각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쭉 읽고 다시 한번 읽고 그래 놓고 이 글이 이런 글이구나 이렇게 알기에는 시험장에서 한가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바쁜 시기에 글에 읽어가지고는 세월아 내월아 해가지고 안 되죠, 그죠? 답을 찾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의 여러 무리질 때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턱 무리지지 않죠. 그 글의 특징에 따라 가지고 그 글이 숨어있는 비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함축되는 뜻이 있다든지 아니면 앞부분과 뒷부분이 대립된다든지 등등의 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특징을 보고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죠? 그냥 뭐 아무 데나 밑줄 쭉 쳐가지고 물어보고 이렇게 안 하죠. 그건 우리가 기출문제를 면밀히 검토해보면은, 누구라도 이러면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글의 특징에 주목하지는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관심도 가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글 자체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러면은 뭐 거의 대부분은 그죠. 여기서 뭡니까? 그 어소사 지자 하나 써가지고 이 지자가 명사냐 동사냐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시대별로 전개가 될 때는 이 시대적인 특징 그거를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여러분. 이 문장에서는 이게 왜 시대별로 전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자 보시고 려초에는 최성로가 상서 글을 올려가지고 진패 패단을 진술했다 이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문장이 과간이다 그렇죠, 볼만하다 그래 됐습니다. 자, 우리가 요거를 한문학사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보면은 최성로가 상서했던 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제가 찾아놓은 게 아니라서 좀 있겠는데 최성로가 글을 올렸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 있구나. 17쪽에, 그죠? 17쪽에, 교재 17쪽에 마지막 줄에 보면은 최성로가 고려 초기의 대표적인 문인입니다. 그죠? 시무 16, 18조를 올렸다 이래 돼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보고 성현이 이 글이 제법 볼만하다 이래 돼 있죠. 그죠? 자, 다시 이제 우리 교재로 와서 28쪽으로 와서, 그죠? 최성로가 상서가 시무 28조라 그랬죠. 그죠? 시무 28조라는 글을 올려서 진패했다 이러겠습니다. 자, 만약에 시험에 이 상서 이 밑줄 치고 이때 올린 글의 어떤 제목을 쓰시오 이런 문제는 지금 나올 게 아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문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험하고는 좀 경향이 맞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지우 중엽에 이래서 고려 중기에 이르러서, 그죠? 정지상, 김극기, 이규보, 이인노, 임재, 진화, 홍간 이게 구세리 간자죠, 그죠? 홍간 이런 무리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개이 불여유경이죠. 모두 불의함을 가지고 공개함을 삼았다 그래 돼 있죠. 불의함을 가지고 공개함을 삼았다. 그래서 이제 이 고려 전기나 중기 정도에는 뭡니까? 이 풍류 위주로 가고 문학을 가지고 뭐 백성을 교화시켜야 된다든지 이게 대한 감각이 별로 없었던 시대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감각을 보면은 문족사를 재인식하고 어떤 그 문학의 어떤 역할이라 그럴까, 그죠? 이런 걸 이제 고민하게 되고 반성하는 데는 고려 후기로 이렇게 왔어야 되죠, 그죠? 고려 후기 오면서 이제 이 중국에서 이제 성리학, 고문 이런 걸 오면서 이제 문학에는 도를 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고려 전기 이런 사장, 그죠? 이 사장하고는 다른 제도 문학이 이제 정립되는 것이죠, 그죠? 아직 이제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뭡니까? 불여했다 그랬죠. 불여.
그냥 아름답게만 적으려고 했다. 아까 위에도 뭐입니까? 이식도 여욕이라 그랬죠. 여욕. 그죠? 여욕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모두 불효할 정도다. 그죠? 그래서 문화가 막의 업이 이때보다 더 왕성할 때는 없었다. 그죠? 그 뒤에는 이제 고려 후기가 되겠죠. 그죠? 고려 후기, 이른바 여말 선초, 신흥 사대부들. 그죠? 익제, 이재현, 가정, 이곡, 목은, 이색, 도원, 이숭인, 삼봉, 정도전, 양촌, 건권. 그죠? 여말 선초의 사대부들입니다. 그죠? 어디에 줄을 서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죠? 도원, 이숭인이라든지, 그죠? 목은, 이색은, 이 삼봉, 정도전에게 좀 이렇게 뭡니까? 도원, 이숭인이야, 피살까지 당하고, 그죠? 목은, 이색은 피살은 아니라도, 고려 왕조의 절개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힘을 못 썼죠, 그죠? 자, 아무튼, 건건 제 선생은 단 애안이 개 위지다 그랬죠. 자, 끝이란 낭떠러지를 끊어내가지고 고쳤다 이래 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별로 아름답게만 하고 그랬는데, 이제 조선 전기에 이런 제도 문학으로 오면서 이제 문학의 본질과, 그죠, 역할, 이런 데 대한 반성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무 독실이라 그러죠. 독실에 밑줄 하나 쳐주고 가로치고, 아까 그 위에 줄에 불효에 밑줄 치고 가로, 그죠? 불효. 여기는 불효할 뿐이고 이제 이 독실했습니다. 그죠? 독실한 배경에는 이제 형식적으로 고문의 어떤 영향, 중국의 한유가 주장했던 고문 복귀 운동, 그죠? 어제 잠깐 이야기 나왔죠. 고문하고 다시 어떤 성리학적 이런 사유, 그죠? 우리가 이거는 한마디로 제도문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허미지사를 하지 않았다 이러죠. 허미지사는 여러분 아까 위에 불효하고 통하는 그런 말로 고려 중기까지 있었던 기종문학, 사장문학 이런 거겠죠, 그죠? 허미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히, 그죠? 생룡세도다 이래 됐죠. 생룡은 여러분 피리 불고 종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세상을, 그죠? 계도해 나가는 그런 왕성된 모습이죠, 그죠? 세도를 이렇게 앞장서서 선도할 만 했는데 려조가 불용이죠. 고려 어떤 왕조가 서지 않았다 이래 되죠, 그죠? 불교 쪽으로 많이 기울고. 그러니까 이제 여말 선초의 사대부들이 이제 다시 이제 고려 쪽이 아니고 조선 건국으로 가면서 이게 사용되죠, 그죠? 고려 때는 서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죠? 뭘 서지 않았는가? 그건 바로 이 형식적으로 고문, 내용적으로 승리학 이런 거겠죠, 그죠? 조선에서 이제 정립될 수 있는 이렇게 제도문학의 어떤 배경이겠죠, 그죠? 고려 때는 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종 기운이죠. 그 운세가 급히 맞춰졌다. 고려가 이렇게 해서 멸망했다. 이런 말이겠죠, 그죠? 자, 멸망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성대 문명지치죠. 우리 조선의 성스러운 시대의 문명의 다스림이 열렸다. 이래 되지 않습니까? 이제 비로소 열렸다, 그죠? 조선시대가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이야기하다 빠뜨리는데 이 불의하고 독실에다가 우리가 가로치고 주목하자 그랬는데 역시 여러분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옛날에 선택형 문제가 한 5년간 실시된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가로쳐서 여기 들어간 글자를 적으시오 이러면 그건 정말 좀, 그죠? 심한 문제고 선택형 문제에서, 그죠? 불의에 들어갈 글자와 독실에 들어갈 글자를 가로치고 밑에 선택지를 제공한다 그러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죠. 그 선택지를 제공하기 시험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게 불의와 독실이 들어가려면 이게 고려 때의 어떤 문풍과, 그죠? 조선시대의 그 제도문학의 특징 이런 게 감각이 돼야만 여러분 이 선택지에서 불의를 찾고 독실을 찾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죠? 그거는 여러분 문제로 가능합니다. 그냥 주관식으로 넣으라 그러면 그거는 너무 심해서 안 되는 문제고 선택형에서 다른 이상한 글자들 갖다 놓고 찾아 넣으라면 충분히 찾아 넣을 수 있는데 이 흐름에 대한 감각이 없이는 풀 수 없었던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흑윤의 다비생서라는 글인데 이건 긴 글입니다. 근데 요 이제 우리가 보는 오늘 시대까지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오동 벽제 해우죠, 그죠? 우리나라는 지구처 바다 모퉁이에 있다 이래 돼 있죠, 그죠? 중국에서 볼 때 저 한쪽 바다 끝에 있습니다, 그죠? 당 이상 문은 막 이어져, 그죠? 당나라 이상, 당나라 이전이죠. 당나라 그 앞에까지는 문헌이 막막하여, 그죠? 알 수가 없다 이 말이겠죠. 아까 위에 봤던 그 뭡니까? 두 번째 사각형이 오른쪽 첫 줄 가운데 무소고 있죠, 그죠? 고찰할 바가 없다 이런 표현하고 같다고 보겠습니다. 무견이 막연하다. 이건 이제 모양이 되겠죠. 여자는 여기서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로 이 연자하고 같은 뜻이겠죠, 그죠? 글을 연 모양을 나타낸 거죠. 자, 그래서 별로 남 문헌이 막연하지만 비록 을지문덕의 시가 있는데 을지문덕의 시가 휘재 사가조 역사에 실려져 있는데 불감신 감히 믿지 못하겠죠. 기과출의 기수야 그의 손에서 과연 나왔는지 감히 불신이죠, 그죠? 감히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수장 우중문시를 을지문덕이 지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흑윤이 보기에는 과연 이 정도 시를 을지문덕이 지었을까 좀 믿지 못하겠다 이런 의미겠죠, 그죠? 자, 다음에 이제 락에, 그죠? 락에 이르러 통일신라 말에 이르러, 그죠? 자, 이건 이제 우리가 당나라 이전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삼국시대 막 그 정도겠죠, 그죠? 통일신라 말에 이르러서 고운 학사가 시대권례죠, 그죠? 처음으로 그 명예가 있었는데 이금관지.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했지만 이거는 이규보의 글에서 뒤에 나오는구나, 그죠? 두 번째 줄은 최치원이 입당 등재에서 문명이 대세했다는 표현을 나오고 여기서는 최고원이가 시대에 권리했다 이래 돼 있죠, 그죠? 그 명예를 처음으로 이제 시작했다. 그래서 이금관지, 그러나 지금의 관점에서 흑유는 임진왜란 때 5살 때 임진왜란을 맞이했으니까 뭐 임진왜란 그쯤의 관점에서 보건대 문비위죠. 문은 열곡으로서 시들었다 그랬습니다. 문장도 최치원 또 그냥 뭐 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사륙변연문으로 그저 좀 아름답게 지었을 수준의 정도지. 문장도 별볼일 없고, 그죠? 다음에 시 조이약이죠. 그 칠무로서 약하다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최치원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죠.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최치원의 긍정과 부정으로 이렇게 나눌 때 최치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죠, 그죠? 그래서 만약 있다 사허정간, 그죠? 허정간에 있게 한다면 만약, 그죠? 자, 허정은 여러분 이 당나라 말에 이런 문인으로 우리가 보는데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이것은 이제 뭡니까? 주석을 달아주겠죠, 그죠? 이게 허혼이죠. 허혼하고 정곡, 막 이런 저도 모르고, 저도 어찌 알겠습니까? 보고 있어서 뭐 말씀드리는데 이런 문인 사이에, 그죠? 당나라 말 수준에 두어도 기형, 기추죠. 그 추함이 드러난다. 이래 돼 있죠. 최치원은 당나라 말의 시인들의 비교에도 뭡니까? 좀 떨어집니다, 수준이. 그죠? 그렇다 이에 욕사 성당 쟁기 공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에 하연 거죠. 성당으로 하여금 그 공교함을 다투겠는가 이래 됐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 최치원이라는 인물의 평가는, 그죠? 이 뭡니까? 그죠? 당나라 말 우리가 만당풍 정도의 인물보다도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허시와 허홍과 이 정곡이라는 이런 두 사람에 갖다 두어도
초함이 드러납니다. 이 두 사람도 뛰어넘지 못합니다. 뛰어넘지 못하는데 그럼 이제 그 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추원하고 경쟁도 안 되는 이게 성당시대, 그죠? 성당시대 때. 그 쟁쟁한 이태백하고 우리가 두보, 뭐 왕류라든지, 그죠? 맹호연이라든지, 뭐 그런 쟁쟁한 그런 성당 시절의 시인들에게는 그 공개함을 다툴 수가 있겠는가, 그죠? 자, 이게 이제 2류급 정도의 문이라 본다 그러면은 최추현은 2류급 문인도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최1류급 문인들하고는 그건 뭐 공개함을 비교할 대상도 안 된다 이 말이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람 읽어보면은 두 번째 주 가운데 최추현은 문은 비위하고 시들이자 문은 비위하고 시는 조이약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허전간에 있어도 그 기형 기주조 그 초함이 형태로 표현돼 버립니다. 그 초함이 나타납니다. 실력이 딸립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해도. 그런데 이에요. 만약에 성당으로 하여금 그 공교함을 다투겠는가 그랬죠. 그 성당으로 하여금 공교함을 다투겠는가. 성당 시인들하고 이거는 뭐 속된 말로 잽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죠? 자, 그래서 동의신라 말에 이제 요 최추원에 관한 그는 평을 우리가 문장을 통해서 몇 개 이래 보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이게 여대죠, 그죠? 고려시대에 와서, 그죠? 이제 고려시대에 와서는 그죠? 정지상 족규 일반이죠. 한두둑을 엿볼규자 좋게 보았다 이 말이죠. 정지상을 때 허규는 또 높이 평가 안 해요, 그죠? 그러나 또한 많이 중 농여자죠. 자, 농자 짙을려 짙고 좀 고운자다 이랬어요. 많이 중에서 많이는 우리가 지난번에서 많이 나왔지만 이게 만당이죠, 그죠? 만당이죠.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 주석 안 달아줍니다. 많이가, 그죠? 그 당나라의 이세민의 성씨를 따가지고 이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당인데 이 이자가 당나라의 뜻으로 서해버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당이라고 써야 될 표현을 만이라고 이렇게 써버리죠, 그죠?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나왔지만 두시연의 서문을 읽어보면은 이 이두라는 표현이 있는데 보통은 200하고 두보입니다. 200하고 두보인데 이 이자가 당나라의 뜻으로 돼가지고 당나라 두보 이렇게 읽어야 될 때가 있었죠, 여러분. 자, 이때 많이입니다, 그죠? 이거는 사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다른 문장을 보고 이렇게 경험이 축적돼야만 해석이 가능한, 처음 보고 이걸 안다, 이거는 뭐 거짓말같이 여겨집니다. 자, 만당 중에서 좀 농려한 자다. 요? 다음에 이인노 이규보 혹청 혹기하죠. 혹은 청하고 혹은 기하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진화 홍관 또한 수염이다 그랬죠. 살질수 농염할 염자. 이 염자가 여러분 이게 좀 부정적으로도 쓰이고 긍정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고을염자도 또 쓰이고 농염하다 할 때 그거는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그죠? 농염하다 할 때 그런 걸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 좀 풍성하고 고왔다 이래 나오고 있죠, 그죠? 자, 이런 데서는 없지만 우리가 진화 같은 인물은 이 뭡니까? 그 무신정권의, 그죠? 이 무신정권의 문인인데 무신정권이 이렇게 뭡니까? 항몽정권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항몽정권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민족적인 기계를 내세우는 그런 측면이 있었죠. 진화가 그 시험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다고, 그리고 우리 교재에 진화 시를 하나 실어 두었을 건데 여기가 고려 후기에 나오나 그게? 아닌데 진화 시가 어디 하나 이거 있구나. 자, 요장은 아니지만 그 46쪽을 교재 46쪽을 잠깐 펴보시 바랍니다. 교재 46쪽에 보면은
2-3번의 진화의 시가 간단히 하나 소개되고 있죠. 그죠? 서와이 소사가고, 송나라겠죠. 서쪽의 화려함은 이미 시들었고, 이제 송나라는 시들었고, 북세 상혼목이죠. 북세는 이제 금나라를 나타내는데, 이제 금나라로 이제 돼서 나중에 원나라로 가는, 북쪽의 오랑캐는 아직까지 혼몽합니다. 좌대 문명단이죠. 앉아서 문명의 아침을 기다린다 이래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천동일욕콩이죠. 하늘 동쪽에서 먼저 불고 지고자 한다. 하늘 동쪽에서 먼저 해가 뜨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봉사이금 사신을 받들어서 금나라로 들어가면서 지은 시인데, 송나라는 이미 시들었고 아직 금나라는 원나라로 제국의 중국을 차지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라서 아직까지 힘을 못 쓰고 있고, 그래서 고려가 한번 부흥하겠다. 고려도 뭐 그저 시원찮은 나라였지만은 아무튼 이제 고려 말에 이런 무신정권의 문인들도 있다.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관점에서 보았지만은 허균은 아직 그런 생각까지는 가지지 않고 있나 봅니다. 그죠? 뭐 그까지 연구는 못했겠죠. 그죠? 그래서 진화 같은 홍강 같은 사람은 수염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두 불출장공도내이죠. 장공의 그 법도안을 나서지 못했다. 그죠? 장공의 법도안을 나서지 못했다. 장공은 누구였습니까? 소장공이었죠. 소동파였죠. 그죠? 소장공 해가지고 소동파. 그죠? 소동파는 우리가 송시의 대표적인 인물로, 그죠? 이제 고려 이때, 그죠? 이때쯤 뭡니까? 이노, 그죠? 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송시가 도입되는 겁니다. 그죠? 최초에는 송시를 구경할 수 없었겠죠. 그죠? 그 당나라 말의 사람이니까. 그죠? 그 뒤에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송시가 도입되고 우리가 송풍을 공부하게 되죠. 그 표현을 쓸 때 순학동파 이런 표현을 우리 많이 봤죠. 오로지 동파를 공부했다. 그죠? 자, 이 경향은 조선시대까지, 여기 고려전기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이쯤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선전기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고려전기에 이렇게 사장문학들이 다 송풍을 주로 공부했고, 그 송풍이 여러분, 그게 이르는 시대가 누굽니까? 그죠? 그 해동강서파들, 그죠? 그죠? 송풍이 너무 이렇게 형식적이고 기교적인데 치중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반감으로 이제 이런 당풍이 또, 그죠? 당풍이 정대돼서 이제 이런 3당 시인들의 또 출현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죠? 자, 오늘 뭐 제 이야기 처음 듣는 한문학사를 공부를 안 하시고 제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이 약간 혼란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1, 2월 달에 이어져서 막 계속 공부했던 거고 전혀 혼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단편적으로 제가 부숙부숙 이야기가 튀어나오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은 뭐 좀 이렇게 배경으로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어차피 우리가 두 번째 3, 4월 또 강의를 한 점을 제가 묵과하고 뭐 또 처음부터 이야기를 진행할 수 없는 점을 좀 양해를 또 해주시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분 있으시다면, 그죠? 자, 그래서 아무튼 고려 초기, 중기, 말기까지 다 합쳐가지고 소동파의 도내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시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죠. 조선전기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그죠? 그러다가 급지, 익제, 창시죠. 그죠? 익제, 이재현이 처음으로 비롯함에 이르러서는, 그죠? 이건 이제 우리가 고문의 창도라고 보통 일컬어지죠. 그죠? 고문의 창도자. 그죠? 그래서 어제 이제 한유를 중심으로, 그죠? 어제 이야기했던 거 오늘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한유를 중심으로 이렇게 뭡니까? 이 고문운동하고, 그죠? 고문운동하고, 이렇게 유학부흥운동, 그죠? 유학부흥운동의 이 경향이, 가서 이제 정자와 주자로까지 이렇게 완성되어 나가는 이 과정에서 이제
이른바 신유학이 그죠? 이 정립되는 시대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뭡니까? 고려 말과 그죠? 이렇게 고려 말과 선초에 이제 조선 성리학의 조선의 건국의 바로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때 우리가 어제 말했지만, 그러니까 안양하고 그죠? 이 백의정, 그죠? 우타. 다음에 이제 안축, 그죠? 채해, 이재연, 그죠? 이런 정도로 이렇게 이어져서 이곡하고 이제 이색으로 이래 가서 이제 정립돼 나가는 이 과정이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이제 여기서 이제 훈구사림으로 이렇게 나뉜다고 볼 수 있고, 그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재인이가 이제 창도하는데 가목 개탁이죠. 가목은 여러분 가정 이곡이죠. 이곡. 가정 이곡이고 목은 이색이죠, 그죠? 목은 이색, 그죠? 이제 이색, 목은 이색, 가정 이곡, 그죠? 그래서 가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이제는 이제 이렇게 된 인물이고. 이게 우리가 뭡니까? 뿌리를 내린 그런 표현으로도 이렇게 써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도입돼 나갔던 이 여말 선초의 사대부의 어떤 계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경향은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야기 안 하고 갔지만은 고려 후기에, 그죠? 이렇게 고려 전기의 뭡니까? 귀족이 몰락하고 이 빈자리를 치고 올라온 사람들이 지방의 중소지주였죠. 그죠? 그죠? 그러면서 지방의 중소지주들은 뭡니까? 어떤 성리학과 고문의 감각을 가지고 능문능리, 문학도 능하고 관리로서 행정 능력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성장해 나갔던 주역들이고 결국 조선 건국의 주체가 되는 세력들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포도척이죠. 자, 이 사람들은 이제 고려 후기에 다 문인들인데 포는 누굽니까? 포는 정몽주죠, 그죠? 포는 정몽주고 도는 뭡니까? 도는 이승인이었죠. 이승인, 그죠? 이승인. 척약제 김구용이죠, 그죠? 척약제 김구용. 그죠? 자, 이런 정도의 사람은 우리가 주석을 달아주리라고 보는데 유명한 사람은 주석을 달지 않죠.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전에도 다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좀 기억해 둬야 될 문인들이 최 30명이 최야. 많아야 한 30명 정도, 그죠? 자주 나오는 사람은, 제가 이 교재 마지막에 문인 좌호가 조금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자주 나오는 사람은 막 이름을 정도 억지로 외울 건 없고, 자주 나오니까 막 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 세 가지에 있었지만은, 첫 번째, 그죠? 우리 시문은 당나라 말로부터 시작됐다. 제대로 된 거죠. 그게 이제 통일신라 말이고, 우리가 최치원을 상징하는 인물로, 그래서 이 최치원을 뭡니까? 우리가 동국의 문종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죠? 우리나라의, 그죠? 문종이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고, 제대로 한문학사를 서술하는 첫 자리에 이제 최치원을 둡니다. 그죠? 당나라 말이 시작됐다. 다음 두 번째 줄에 우리가 당기지세할 때 당군하고 기자, 수용만 됐겠죠. 한자가 전례만 됐겠죠. 다음에 이제 락의 최치원 아까 우리가 이야기 받고, 그죠? 다음에 이제 고려초, 그죠? 최승로 소개되고 있고, 다음에 고려중기에 정지상 인물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 불의함을 공개함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뒤에, 그죠? 이른바 신흥 사대부들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은 성리학적 감각을 가진 사람이 때는 문학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저 아름다움이 능사는 아니라는 걸 알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무 독실했다 그래 돼 있죠. 오로지 독실하는 데 힘을 썼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한자 한자를 보시고 이 흐름은 좀 또 보고, 그래서 흠이지사는 헛되게 아름다운 이런 거, 아까 장류의 표현에 하면은 여욕할 따름이었다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좋은 생각들을 여조에 쓰지 않아 가지고
급히 그 운세를 다 해버리고 이제 성스러운 시대 그죠. 이른바 조선에 와서 이제 이것을 비로소 열었다 이래 되고 있죠 그죠.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당나라 이전 그죠. 위진남북조 중국에서는 위진남북조 시대겠고 우리나라로서는 그 삼국시대 하는 그런 시대 때 그죠. 을지문덕의 시들이 있는데 뭐 실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랬고 라게의 그죠 최치원 그죠 처음으로 이제 그 명예를 시작됐는데 실제적인 명성이 시작됐는데 한문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지금 관점에 보면은 문도 시원찮고 시도 천산입니다. 그래서 당나라 말문인에 두어도 그 형태가 추함이 드러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성당 시대에 그 공교함을 경쟁하겠는가 다투겠는가 이래 돼 있죠. 그죠? 여대 정지상 이런 인물이 쭉 나오고 그죠? 뭐 이 쭉 나오면서 제법 수염했지만은 살찌고 아름다웠지만은 그러나 소동파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즉 송씨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익제하고 이제 또 신흥사대부들이 쭉 소개되고 있으면서 이들은 고려 만렙의 명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요즘에 글자가 좀 부족하게 느낀 분도 있을 수가 있고 해석에 급급한 느낌도 있고 그랬는데 자 요런 문제는 모든 문장은 아니지만 요런 정도의 그런 자꾸 반복하면서 시대별로 이게 좀 배경이 떠올라야만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문장이죠. 그죠? 그런 걸 생각해 주시고 혹시 여러분 제가 오늘 뭐 첫 시간인데 좀 이게 핀트를 잘못 잡아 가지고 필요 없이 막 다른 배경적인 이야기를 또 너무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다고 여기시거나 이런 분이 혹시 계신다면은 그는 오해에 불과하고 또 시험 문제, 기출 문제를 비추어서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정도의 배경과 감각이 요청된다고 싶으면은 철저히 여러분 부딪혀 가지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1월달 또 처음부터 1월달 첫 시간 할 때부터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저는 올해 마지막 시험 문제를 맞이해 가지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을 타켓으로 잡아야지 내가 좀 부족하거나 뭐 처음이니까 낮춰가 시작하자.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여기는 교양으로 한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시험에서 점수를 좀 더 많이 따기 위한 공부니까 바로 시작할 때 목표가 여러분 올해 작년과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 힘을 자기가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자기가 보기에 나는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난 아직 그거를 하기에는 기초적인 공부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개인적으로 보충해 나가야지. 그게 자기 수준에 맞는 강의나 내지는 뭐 그런 거를 찾는다. 이거는 맞지 않다. 그거는 시험을 준비한 학생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교양으로 하거나 한문이 좋아서 그냥 공부하는 정도는 뭐 얼마든지 좋고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논어 공부하러 가서 논어가 어려우면 명심보관반으로 가서 충분히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뭐 얼마든지 또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이 시험을 위한 준비는 바로 그죠?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고 부족한 것은 각자가 메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서 자기가 한 발짝도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물러서버리면 그건 경쟁에서 탈락하는 것이고 그건 수험 준비하는 학생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에 초점 맞추고 힘겨운 대로 바로 그죠? 정면 충돌해가지고 이마에 피가 나더라도 속된 말로 박이 깨지더라도 정면 충돌해가 박이 깨져야지 거기서 한 발짝이라도 물러나가지고 뭐 대충 이것 좀 공부하고 다음에 공부하지 이거는 여러분 그건 안 된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자, 오늘 뭐 첫 시간에 좀 이상하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요래 마치고 잠시 뒤에 계속하겠습니다. 예.